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마감은 좀 약세 마감했죠. 출발은 좋았는데, 뭐 한국은행 이제 금리 인상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가 장 끝나고 이제 뭐 쇼크는 아닌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면서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망치죠.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 전망치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제 주식은 선행 지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외로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 조금 압박을 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국내장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초부터 빠졌잖아요. 선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으로 크래시 한 방 날리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제 이 정도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이제 선 반영이라는 어떤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면서 시장이 좀 턴할 수 있는 위치, 지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왜 최근에 바닥권의 어떤 형성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금리와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18% 빠져서요. 261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금은 8.4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네요. 한 400종목 가까이. 코스닥 지수 오늘 0.14% 약세. 그러니까 약보합이에요. 양시장 모두. 871포인트. 거래대금 7.2조.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역시나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비등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0종목 정도 많았지만 이 정도면 비등한 수준이었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000계약 이상 좀 팔면서 좀 팔았네요. 하지만 이제 수급 구도, 양시장 수급 구도는 큰 변동은 없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히려 이제 370억대 순매수, 기관은 1,5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600억 순매도, 기관은 200억대 순매수.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해외 시장 흐름은 이제 어제 미국 나스닥이 1.5% 올랐고요. S&P도 0.95%, 다우도 0.6% 상승했어요. 니케이 증시 오늘 약보합, 홍콩, 대만까지, 대만도 0.8% 빠졌네요. 상해 증시가 홀로 0.5% 상승하는 마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뭐 약보합, 큰 뭐 변동은 없었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미리 반영했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미리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꺼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락 출발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큰 추세단에서는 이제 상당한 어떤 변화를 좀 보인 건 사실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격 벌어져서 상당 기간 조정 과정을, 가격 조정을 이뤘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약간 좀 조정의 어떤 구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뭐 이번에 뭐 예측치에 대한 어떤 크래시는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미리 선 반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업종별 차트는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코스피 차트 뭐 그냥 변동 크게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기 요 이동 평균선 240주, 480주선, 특히나 이제 240주선은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는 부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보통 많이 확률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을 볼게요. 오늘 조선주가 강했는데 뭐 수주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유가가, 가스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조선 업종에는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영향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주들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아마존 관련된 그런 뭐 오더컷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상위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가 좀 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문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다면 이런 어떤 노이즈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 보고요.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오늘 바이오 쪽 좋았거든요. 바이오 쪽 좋았는데 뭐 이런 어떤 이슈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바이오 중요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과학 방역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그런 전면을 내세우는 그런 공약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뭐 바이오뱅크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을 본격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약 44만 명분의 인체 자원을 보관 및 관리 중이다. 해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군요. 바이오 빅데이터의 어떤 중요도를 높여서 바이오뱅크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유전체 정보. 그래서 저는 사실 유전체 분석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AI, AI 이제 의료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번 정권에서 뭔가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용 뭐 맞춤 의료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막 반의 반토막씩 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주가가. 그런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입지를 점점 더 구축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정말 싸게 지금 널브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바이오 대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바닥권 패턴들이 나오는 거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오늘 그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 뭐 급등했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탈탄소 속도전에 태양광 설비가 25배는 급증하면서 뭐 지금 뭐 태양광 쪽으로는 뭐 아마 이제 가속도를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비중을 제쳤다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유가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OCI 같은 경우 보시면 14.8% 중장기 평선까지 잘 지지받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좀 문제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9.97% 상승, CS 윈드 이제 이건 풍력이죠. 2.4% 상승. 뭐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중장기평 잘 지지받고 있죠. 조선기자재이면서 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태양광 쪽 오늘 좀 강했고 바이오 쪽도 오늘 괜찮다가 오후에 좀 밀렸네요. 바이젠셀이 이제 무상증자 소식을 내놓으면서 11% 강세를 좀 보이는 앞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뭐 소화 과정은 필요하겠죠. 뭐 지노맨 컴퍼니도 3.5% 상승, 코아스템이 6%, 바이오플러스도 6%대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듬성듬성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크로젠도 유전체 분석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유망하죠. 플러스 흐름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조선 업종이 좋았네요. 현대중공업 5%, 네오조선해양 5.8%, 삼성중공업 1.4%, 삼성엔지니어링도 3.6% 상승. 그래서 조선 업종이 좋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리노공이 좀 빠졌고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 좋았고 심텍, DDR5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종목들 그냥 보합 정도다 보니까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도 뭐 큰 변동사항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 이제 수급도 그냥 뭐 별로였죠. 역시나 태양광 쪽에 두 기업이 수급이 제일 좋았네요. OCI, 하나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심텍, TSE,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엔텍 같은 또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해가지고 리포팅이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20억 정도 수급 들어왔고 약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개별적인 어떤 흐름들 또 기업적인 어떤 실적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전략을 계속 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슈를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 이제 이번에 신임 총재분이시죠? 예, 물가 잡는데 최선의 어떤 통화 정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뭐 매파적인 기조의 발언들을 좀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를 뭐 일부 희생하더라도 예, 물가를 조기에 잡겠다. 뭐 이런 어떤 발언이 가장 이제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어떤 그 방향하고 이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이제 원자재 주요 이제 수입국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이 경제에 좀 직격탄으로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DB금융투자 이제 리포팅 한번 볼게요. 다 이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리포팅이 쏟아졌는데 금통위 보다 직설적인 물가 중점에서 금통위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통화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산품 소비 둔화 흐름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물가 기대 심리 통제되고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방향이라면 수익률 곡선은 플래트닝. 이제 수익률 곡선이 플래트닝 된다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걸 이제 예상할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죠. 안전자산이 이제 장기채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채 이제 수요 곡선이 그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 장단기 수익률이 이제 좁혀지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보통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금통위의 분명한 메시지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통화 정책을 펴겠다. 경기를 일부 희생시키더라도 물가 기대 심리를 조기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빅스텝에 대한 이제 발언이 있었잖아요. 빅스텝을 못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만큼 물가 잡는데 최중점을 두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공산품 소비 둔화 흐름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지금 미국에서 소매 업체들의 어떤 실적 저하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뭐 월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뭐 아시아권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거기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한국에 거기 소비가 둔화되는 게 나오면 그 뒤이어서 이제 한국의 수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약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보다 더 이제 조기에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미국이 지금 물가 압력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지금. 막 8%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더 세게 올리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역전이 벌어질 텐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보다 한 1% 높은 경우가 이제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더 작아질 수 있다. 역전 폭이 이는 국내 경제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미국이 금리가 훨씬 더 우리보다 높아야지만 결국 이제 그 물가를 좀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폭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는 한국 경제 부채 부담 주체에게는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부채 문제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소비 침체와 초과 긴축은 통화 정책이 통제 못하는 높은 원자재 가격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기를 더 조기에 둔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 반등 가능성과 통화재정 부양 축소, 선제적인 물가 모멘텀 둔화로 미국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인플레에서 침체로 전이되는 흐름에 기반하여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한 포지션을 구축하자 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DB금융투자 리포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1.5에서
5%로 올렸죠. 25bp 인상했고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배경은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상회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 기대 인플레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빅스텝 인상 같이 보조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정부의 물가 안정 최우선 강조,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 그래서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 의지를 이제 밝히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조금 이제 오후에 좀 밀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을까요? 뭐 아시아권도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용한다고 하니까요. 물가를 잘 뭐 주시를 해야겠죠. 어쨌든 경기도, 세계 경기도 지금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봉쇄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인플레 압력을 좀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 금리, 빅스텝, 물가, 한미 금리 역전, 추경과 인상 효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고 하고요. 빅스텝 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이다. 빅스텝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 물가가 너무나 세게 이렇게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거나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0.5% 그냥 한 방에 올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5월달, 7월달에 5% 상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피크 자체도 상반기보다는 상반기를 넘어가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선제 대응 우선하면서 8월까지 4회 연속 인상. 이제 4회 연속 인상하면 1%가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1.75%인데 2.5% 예상하는 거네요. 그렇죠? 5월달에 올렸고. 그래서 연말 내년 초 2.5% 정도의 금리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전략을 짤 때, 연말 연초 여기까지 이제, 이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다는 예상을, 컨센을 지금 시장에서 가진다면, 연말 연초보다 그 전에, 시장은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이제 점차 이제 바닥권의 어떤 패턴들이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금리하고 연동돼가지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가장 세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의 어떤 사이클, 인상 사이클 자체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어질 거라는 컨센이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미리, 바이오 섹터 같은 것들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선행하는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 안에서도 어떤 섹터인가, 어떤 종목군들인가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데, 바이오 섹터가 재밌게도 최근에 바닥권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금리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돈이 움직일 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분기까지 이제 당분간 매 회의마다 25bp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8월 이후 성장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이 강화되면서 연말 연초 기준금리 2.5%에서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그래서 신영증권 리포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이슈 마감까지 해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간으로 막 폭락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스냅도 그렇고 이제 뭐 소매 업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화된 거 가지고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 불확실해지고 좀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증폭되고 공포심이 증폭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게 현실화되고 숫자가 찍히고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반전된다든지 바닥을 다진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뭐 쇼크다 해가지고 막 2분기 막 전망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언론은 계속 양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쳐가지고 팔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격하는 시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다 했는데 왜 바닥을 찍지? 원래 이제 원리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시장은 미리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 단기 바닥권을 또 형성시키는 그런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시밭길에 어떤 이슈들,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때마다 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냉정한 어떤 또 인내심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분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